예, 3월 13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이제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이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3월 2일 아니면 3일. 네, 예. 헌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려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3월 2일 날 혹은 3일 날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헌재가 당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예, 3월 한 10일경쯤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재의 일정, 공개된 일정을 일단 교란을 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꼼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연기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통상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완성해서 선고를 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예. 3월 2일 내지 3일 이 연기 요구는 일단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3월 2, 3일 날 헌재에 나오겠다는 그 명분으로 삼아 특검의 대면 조사를 예. 이제 회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목적이군요. 근데 헌재가 만약 이걸 받아주면 3월 13일 이전의 판결은 시간상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이정미 재판관은 큰 축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미세한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초 2월 24일 변론 종결일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2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정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최후 진술하고 싶다면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8일 이때로 변론 종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3월 13일 예. 전 선고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측의 일관된 전략은 어떻게든지 뒤로 밀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연기하면 이제 최후 진술 가지고 또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3일을 요구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쭉 밀었는데 그대로 당겨서 받아들이더라. 이거 헌재의 입장들이 물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3월 2, 3일 변론 종결이 아니라 다른 카드들을 또 계속 제시하면서 결국 3월 13일 선고를 연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사자로 탄핵 심판의 당사자이자 대통령인데 최후 진술은 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예. 이 별도의 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또 한참 칠경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을 하는데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 측이나 국회 측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대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한테 묻지 마라라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도 법조인에 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공리, 하나의 진리, 하나의 뭐 어떤 그런 그 코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분들의 해석 방향은 아주 뭐 국민들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아 아주 요상한 그런 해석이죠. 요상한 해석.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조문을 들고 계속 한다 안 한다를 실갱이하며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아니 뭐 물론 그겁니다. 예. 그거라는 것을 제가 모두에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밀어넣고 봐서 헌재가 쑥
받아들이면 이 헌재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카드들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있죠. 3월 13일 연기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요 바로 앞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이제 그 세간에 돌아다니는 기각서를 듣긴 하셨죠. 기각설이요? 예, 헌재는 결국 기각할 것이다. 이러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상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를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거꾸로 의원님한테 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라고 이제 과거 동료들도 전화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각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대행이 혹시나의 절차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비교적 유연한 헌재 재판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원래 탄핵소추결서에 뇌물 부분이 적시가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7시간 반의 심리 끝에 결국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명분만 주지 않으면 저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정말 이것을 뭐 증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각설에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서를 들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법조계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신빙성이 전혀 아예 없어라고만은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큰 고비를 이재용 영장 발부로 인해서 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 혼자 이거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셨군요. 아유 속이 시커멓게 탔었죠. 그렇군요. 근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실제 이 탄핵 심판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고도 주장하는 쪽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서에 삼성의 뇌물 공여와 대통령 최순실 측의 뇌물 수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속영장의 발부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8, 9할 능선을 넘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유죄가 판명된 건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입증됐다 상관관계가라고 해서 발부가 된 거라고 보면 이것이 헌재 판관들에게 판단을 하는데 자료가 충분히 도광에 대해서 입증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예. 네, 제가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뭐 비교적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뭐 비슷합니다.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서 보면 영향을 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잠깐 얘기하셨던 속이 시커멓다고 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잠깐만 얘기해 보자면 기각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저도 문서도 받고 기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의 사정들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히 흔히 이런 사건이 있으면 흘러나오기 마련인 찌라시 내용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오히려 이 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럴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했었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어떤 말씀을 저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예. 지금 오히려 이제 이런 기각서를 부풀리고 하는 것들이 한 줌도 안 되는 대통령 지지 세력들에게 힘을 주고. 힘을 주죠.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대우각성 사죄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꿈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부풀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 그래서 지금은 절차적으로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증거로서는 탄핵을 뭐 120% 충분히 할 만큼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탄핵돼야 되고 그런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은 국면,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적 입장을 선택하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걱정을 하셨죠? 걱정했습니다. 예,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대면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까지 검찰 조사나 예. 응하겠다고 했던 과거의 말과 실제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이 특검 대면 조사도 하겠다는 말은 계속 있지만 하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일 내지 3일 헌재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는 그 딱 첫 번째 목적은 네. 이달 말 2월 28일로 수사기간이 만료 예정인 특검의 대면 조사를 피하기 위한 네. 저는 꼼수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헌재 재판을 선고를 3월 13일 이후로 넘기는 것은 물론이지만 네. 특검의 대면 조사를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받을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지금 영장 실질심사 할 텐데 네.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았는데요. 그동안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도대체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시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네. 예, 말들은 정말 많았는데 네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우선 거기서부터 하죠. 네네. 예, 어떤 혐의들입니까? 일단 법률적으로는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의 증언감정법 위반 등등이 혐의고요. 개인 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특별감찰을 방해한 죄가 일단 크고요. 예. 그다음에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해서 찍어내기 한 것. 그다음에 오늘 최순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알고도 묵인 방치했느냐. 이건데 이게 직무유기 내용입니다. 근데 언론에 하나 터졌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 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이철성 경찰청장에 관한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항목은 참 많은데요. 이 건들로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건인지는 판단이 잘 안 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를 하셨던 분으로. 발부가 될 겁니다. 일단 혐의 내용이 많고요. 그 중에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다.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 특정한 목적, 즉 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영장 발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여러 경로로 수사에 네네. 임했던 특검 수사에 임했던 우선 수석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건도 안 되는 거를 불러서 네네. 자신을 괴롭힌다고. 네. 본인 스스로도 사실 법 엘리트 아닙니까? 사실은 법에 관해서는. 예.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꾸라지, 예. 해박한 법률 지식도 있고 또 특검이나 검찰에 있어서 가장 잡기 어려운 것이 우병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처음부터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 태도로 보아서도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네네. 건도 안 되는 걸 불러 사람 괴롭힌다고 막 화를 냈다고 하니까 선후배였을 테니까요. 또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장 확실한 혐의 중에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사실상 그 당시 검찰의 수사를 잘못 유독해서 엄한 예를 들어서 비선 실세가 있느냐라는 문고리 4인방이 어떤 정윤회를 포함해서 어떠한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검찰 수사는 완전히 그냥 그 문건 유출에만 맞춰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다 보니까 현직 검찰 중에 우병우 사단들이 건재합니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겁니다.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 안 되면 다 의원님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측이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특검 연장 사안은 저희가 사실 잠시 후 3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의논사항이니까요, 1차적으로는. 예. 네, 여쭤보겠지만, 그 전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논평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소, 사법 처리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누굽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바타와 같은 존재거든요. 예, 그것을 열어놓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안 해줄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연장이 안 돼도 의원님 책임으로 알겠습니다. 예, 모든 걸 안고 가겠습니다. 여부가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쭉 밀었는데 그대로 당겨서 받아들이더라. 이거 헌재의 입장들이 물르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3월 2, 3일 변론 종결이 아니라 다른 카드들을 또 계속 제시하면서 결국 3월 13일 선고를 연기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카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사자로 탄핵 심판의 당사자이자 대통령인데 체여 준술은 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구사항이 별도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 별도의 신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가지고 또 한참 칠경하면서 시간을 또 보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심판을 하는데 피청구인 즉 대통령에 대해서 헌재 측이나 국회 측이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 방법, 증거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나한테 묻지 마라라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얘기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변인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분들도 법조인에 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조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공리, 하나의 진리, 하나의 뭐 어떤 그런 그 코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참 법이라는 게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그분들의 해석 방향은 아주 뭐 국민들 일반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아 아주 요상한 그런 해석이죠. 요상한 해석.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그거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런 조문을 들고 계속 한다 안 한다를 실갱이하며 또다시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아니 뭐 물론 그겁니다. 그거라는 것을 제가 모두에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밀어넣고 봐서 헌재가 쑥 받아들이면 이 헌재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카드들을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3월 13일 연기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요 바로 앞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의원님도 이제 그 세간에 돌아다니는 기각서를 듣긴 하셨죠. 기각설이요? 예, 헌재는 결국 기각할 것이다. 이러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상 한 두 사람 정도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를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3월 13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이제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이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3월 2일 아니면 3일. 네. 헌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려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3월 2일 날 혹은 3일 날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헌재가 당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3월 한 10일경쯤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재의 일정, 공개된 일정을 일단 교란을
연기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꼼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통상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완성해서 선고를 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예. 3월 2일 내지 3일 이 연기 요구는 일단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3월 2, 3일 날 헌재에 나오겠다는 그 명분으로 삼아 특검의 대면 조사를 예. 또 회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목적이군요. 근데 헌재가 만약 이걸 받아주면 3월 13일 이전의 판결은 시간상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이정미 재판관은 큰 축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미세한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초 2월 24일 변론 종결일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2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정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최후 진술하고 싶다면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8일 이때로 변론 종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그렇게 되면 이렇게 3월 13일 예. 전 선고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 측의 일관된 전략은 어떻게든지 뒤로 밀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며칠을 연기하면 이제 최후 진술 가지고 또 연기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3일을 요구해서 헌재가 받아들이는지였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면서 거꾸로 의원님한테 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라고 이제 과거 동료들도 전화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각 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대행이 혹시나의 절차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비교적 유연한 헌재 재판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예. 원래 탄핵소추결서에 뇌물 부분이 적시가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7시간 반의 심리 끝에 결국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명분만 주지 않으면 예. 저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정말 이것을 증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각설에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서를 들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법조계 상황을 잘